안녕하세요.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이상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새롭게 오픈한 지프 전시장을 소개해드릴까 하는데요. 전시장도 있고 서비스 센터까지 같이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서비스를 받기에도 굉장히 좋은 위치에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잠시 후에 제가 이 그랜드 체로키 롱 모델도 시승할 계획인데요. 이 모델에 대한 시승기도 곧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도로가 바로 옆에 있다 보니까 시끄러워서 바로 전시장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전시장 1층부터 3층 규모로 되어 있고요. 전시된 차량이 아주 핫하다고 하니까 안에 들어가서 저랑 함께 살펴보도록 하시죠. 그래서 가장 먼저 들어가면 1층에는 지프 그랜드 체로키 롱 모델, 오버랜드 모델이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랜드 체로키 롱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트림으로 현재 판매가 되고 있죠. 그런데 새로운 소식이 있어요. 5인승 모델도 곧 추가가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제가 잠시 후에 시승할 모델은 서밋 리저브 모델이기 때문에 오버랜드 모델을 간단히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면부 같은 경우에는 7슬롯 그릴이 적용되어 있고요. 서밋 리저브와 큰 차이점은 없습니다. 전면부에서 큰 차이점은 없고 하단 범퍼라든지 사이드에서는 휠 디자인 정도 차이가 있게 되는데 한번 인테리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 후에 서밋 리저브를 통해서 자세히 볼 예정이긴 하지만 일단 시트를 구성하는 컬러가 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요 약간 그레이 톤은 오버랜드에서만 선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버랜드에서는 요 컬러가 제공이 되기 때문에 요 그레이 시트 한번 잘 기억해 주시고요. 이번에 그랜드 체로키 롱 같은 경우에는 풀 체인지가 되면서 완전 지프에 대한 선입견, 그런 편견을 완전히 깨버리는 인테리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잠시 후에 시승차를 통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버랜드는 7인승이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이렇게 벤치 시트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1, 2, 3, 4, 5, 6, 7 뒤에 2명까지 해서 총 7인승으로 탈 수가 있고 서밋 리저브는 6인승입니다. 캡틴 시트로 되어 있어서 여기가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가장 큰 차이점이죠. 금액 차이는 약 1000만 원 정도 발생을 하게 되는데 뭐 가죽 소재 차이도 있게 되고 익스테리어에서 뭐 휠 디자인 차이 이런 부분도 있지만 차의 전체적인 뭐 파워트레인이라든지 에어 서스펜션이라든지 이런 구성은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후면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역시 그랜드 체로키 롱 같은 경우에는 정말 전형적인 SUV 디자인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마치 SUV의 표본이 되는 그런 디자인으로 되어 있고 보시면 오버랜드라고 이렇게 엠블럼 배지까지도 마련되어 있죠. 그래서 화이트 컬러도 되게 세련된 느낌이 있어요. 이 차가 워낙 크기 때문에 길이가 5.2m가 넘고 휠 베이스는 3m가 넘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 그 존재감이 정말 어마어마한데요. 네, 1층에는 그랜드 체로키 롱 오버랜드 모델이 전시가 되어 있고 이번에 2층으로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 2층으로 올라왔는데요. 지금 이 앞에는 한 대의 차량이 더 전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프 그랜드 체로키 롱 모델이 전시될 예정이고 그 뒤로 2대의 또 신차가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레니게이드 나온 지 오래됐는데 신차야?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이번에 새로운 파워트레인이 적용이 되었습니다. 1.3L 엔진이 적용돼서 이번에 새롭게 나왔는데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1.3L 엔진이 적용된 레니게이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운사이징이 적용이 돼서 뭐 효율도 좀 더 높아졌고요. 그리고 출력적인 부분에서도 메리트를 얻었기 때문에 레니게이드는 사실 익스테리어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여성 오너분들한테 정말로 인기가 많은 모델이 바로 레니게이드인데 딱 전면부를 봤을 때 뭔가 각져 있으면서도 이 동글동글한 이 디테일들이 레니게이드 디자인 특징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출시된 지가 조금 되긴 했지만 지금도 꾸준하게 사랑받고 있는 모델이 바로 레니게이드죠. 그런데 이번에 1.3L 엔진이 다운사이징으로 되면서 여러 가지 뭐 효율적인 부분이라든지 세금적인 부분에서도 이득을 가질 수 있는 모델이 출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익스테리어는 아마 많이 익숙하실 거예요. 그래서 익스테리어 보시면 여기도 지금 블랙으로 마감 처리가 되어 있고 레니게이드. 전반적으로 보면은 디자인으로는 정말 매력적인 모델이 바로 레니게이드 모델입니다. 사실 레니게이드는 디자인 때문에 산다라는 분들이 거의 90%가 넘을 정도로 매력적인 디자인을 가지고 있어요. 특히나 이 테일램프 보면 이런 X자,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여기 X자로 불 들어오는 이런 구성 요소들이 너무나도 귀엽고 매력적인 부분들이죠. 인테리어를 한번 간단히 살펴볼까요?
인테리어는 익스테리어에 비해서 조금 올드한 느낌이 있긴 하죠. 아무래도 출시된 지가 좀 된 모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출시가 되면서 뭐 인테리어를 확 바꾼 건 아니고요. 파워트레인 위주의 변화이기 때문에 인테리어에서의 변화는 크게 없다고 보시면 되고, 파노라마 썬루프도 기본적으로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뒷좌석 공간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레니게이드가 그렇게 큰 차는 아닌데 그래도 뒷좌석 공간이 꽤나 여유가 있거든요. 지금 앞좌석을 많이 밀어놓은 상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꽤나 넓은 실내 공간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레니게이드 같은 경우에는 주로 혼자 타시거나 아니면 두 명이 타는 용도로 많이 보시기 때문에 뭐 뒷좌석 공간도 이 정도면 충분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뒤쪽에는 지프에서 가장 최근에 출시된 가장 핫한 신차입니다. 신형 컴패스가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저도 런칭 행사 때 그때 일이 있어가지고 못 갔는데 이번에 전시장에서 이렇게 신형 컴패스를 맞이하게 되었네요. 지프의 아이덴티티 7 슬롯 그릴도 그대로 적용되어 있고요. 뭐 헤드라이트라든지 일단 이 외장 컬러랑 상당히 잘 어울립니다. 정말 고급스러운 느낌을 내게 되고, 사이드 미러는 또 블랙으로 마감 처리가 되어 있네요. 컴패스라고 또 사이드에 엠블럼 적용되어 있고, 휠 디자인도 아주 탄탄하게 보이는 휠 디자인 적용되어 있습니다. 후면부 보면 레니게이드랑은 확실히 좀 다른 디자인을 가지고 있고, 레니게이드 쪽보다는 그랜드 체로키 롱에 가까운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랜드 체로키 롱이랑 전반적으로 익스테리어를 많이 비슷하게 디자인을 해놨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그렇고, 그리고 인테리어를 보면 좀 전에 저희가 레니게이드를 봤잖아요. 근데 레니게이드랑은 완전히 다른 느낌을 보여줍니다. 스티어링 휠도 이제 신형 핸들 그랜드 체로키 롱과 동일한 디자인 적용되어 있고, 중앙에 큰 모니터 적용되어 있고, 전체적인 레이아웃이 상당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인테리어적으로도 지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만족하실 수 있게끔 인테리어 구조도 많이 바뀌었고, 시트에서도 뭐 지프 라고 이렇게 레터링까지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트 같은 경우에는 만져보면 좀 폭신폭신한 소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탄탄한 소재가 아니라 이렇게 폭신폭신한 소재다 보니까 앉았을 때 착자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좀 더 만족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번엔 뒷좌석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뒷좌석 공간을 딱 봤을 때 레니게이드보다는 확실히 조금 더 넓어 보인다라는 느낌이 들게 되고, 헤드룸 같은 경우에도 뭐 쿠페형 SUV가 아니기 때문에 헤드룸도 넉넉하게 보입니다. 파노라마 썬루프도 적용되어 있고요. 그래서 지프는 오래전부터 SUV를 만들어 왔고, 지금도 그렇죠. 지금도 SUV만 출시하고 있기 때문에 뭐 공간적인 부분을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는 정말 잘하는 그런 브랜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2층을 간단히 살펴봤고요. 다음은 3층으로 가서 더 매력적인 차들이 있다고 하니까 3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짠! 지금 3층에 올라왔는데요. 사실 뭐 3층이 거의 메인이다 라고 말씀드려도 될 정도로 3층의 매력적인 모델들이 무려 3대나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딱 이렇게 보면 3대가 다 똑같은 차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제일 앞에 있는 이 강렬한 레드 컬러를 가진 바로 글래디에이터 모델입니다. 지프의 유일한 픽업 트럭이죠. 픽업 트럭인데 그 길이가 굉장히 길고 또 정말 상남자의 그냥 대표적인 그런 모델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인테리어도 지금 레드로 적용이 되어 있네요. 인테리어 같은 경우에는 전형적인 지프 느낌이 많이 납니다. 정말 인테리어도 상남자 느낌이 많이 나고, 딱 보면은 저도 이런 차 요즘 되게 좋아하거든요. 정말 딱 봤을 때 남성미가 넘치는 그런 차량들. 뒷좌석도 레그룸 부분도 생각보다 넓고, 차가 워낙 길어서 그런지 뭐 헤드룸 부분이야 말할 게 없겠죠. 이렇게 직각으로 생겼으니까.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에도 위에 천장을 열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 색깔이 정말 색깔이 주는 만족도가 높은 것 같습니다. 지프는 SUV인데 이런 원색이 진짜 잘 어울려요. 문 닫히는 소리도 정말 와일드합니다. 이런 부분들도 뭐 어떻게 보면은 불편하다라고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지프라는 브랜드를 봤을 때, 이 글래디에이터라는 모델명 봤을 때 이런 구성들은 굉장히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이름도 너무 멋있는 것 같습니다. 글래디에이터. 어디든 막 싸워서 이길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잖아요. 물론 뭐 제가 짐을 많이 실어서 뭐 이 차로 캠핑 가고 그럴 일은 없겠지만, 그런데 그런 취미 활동을 하지 않더라도 남자들은 또 이런 차에 로망이 있잖아요. 그런 로망을 실현시켜 줄 수 있는 차가 이 글래디에이터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글래디에이터가 나는 조금 부담스럽다, 나는 픽업 트럭이 필요 없다 라고 하시면, 짜잔, 이건 투도어입니다. 투도어 랭귤러가 전시가 되어 있어요. 투도어를 한번 볼게요. 투도어는 보통 뭐 싱글 라이프라든지 혼자 취미를 즐기기에 최적화되어 있는 모델입니다. 투도어도 저도 이렇게 자세히 보는 건 처음인데, 지금 뒷좌석을 한번 볼까요? 뒷좌석은 이런 것도 진짜 터프하게 열리네요. 뒷좌석 레그룸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넉넉해 보이진 않습니다. 확실히 투도어이기 때문에 뭐 시트는 4개가 있지만
사람은 두 명이 앉았을 때 정말 매력적인 차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두 명이 딱 앉아가지고 천장 딱 열고 그렇게 달리면은 진짜 또 멋있는 라이프 스타일을 뽐낼 수 있는 그런 차가 아닐까. 그래서 전체적인 실내 구성은 앞에 봤던 글래디에이터랑 거의 비슷해요. 투도어도 또 투도어만의 매력이 확실히 있는 것 같습니다. 문이 두 개잖아요. 그래서 쿠페라고 부를 수는 없지만 그래도 투도어 SUV가 주는 그런 뭔가 더 와일드하고 더 러프하고 저 사람은 진짜 자기 라이프 스타일을 제대로 즐기는 사람이구나. 이런 스페어 타이어 구조가 주는 또 매력이 있죠. 이런 SUV가 많이 없잖아요. 사실 뭐 랭글러를 포함해서 뭐 브론코라든지 G바겐 이런 모델들 현재 몇몇 안 남아 있는데 뭐 전기차로 넘어가기 전에 SUV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런 SUV를 하나 소유해 보시는 것도 상당히 매력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지프를 대표하는 모델이죠. 지프, 랭글러 4도어 모델이 전시가 되어 있는데 4도어 중에서도 파워탑이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파워탑 같은 경우에는 전동으로 여기 루프를 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픈카죠. 전동 오픈카라고 보시면 됩니다. SUV인데 이제 하드탑은 내가 손으로 툭툭 쳐가지고 수동으로 열어야 되잖아요. 근데 전동 파워탑 같은 경우에는 버튼 한 번으로 아주 간편하게 천장을 열 수가 있습니다. 이런 편리함이 또 파워탑의 매력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또 제 친구도 하드탑을 타는데 이런 거 감성으로 열어야지 하면서 그 친구는 일부러 파워탑 안 하고 하드탑을 선택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또 지프에서는 여러 가지 또 감성을 느낄 수 있게끔 제공하고 있으니까 본인 스타일에 맞게 선택하시면 훨씬 더 만족하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경첩들이 노출되어 있는 것도 너무 멋있어요. 이 경첩 보세요. 사실 이런 차가 거의 없잖아요. 경첩 노출하고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씩 이렇게 엠블럼으로 적용한 것도 뭔가 배지 같잖아요. 뭔가 우리가 군대에서도 뭐 하나씩 이루면 배지를 달아주는데 뭔가 하나씩 이뤄냈다라는 그런 느낌이 좀 드는 그런 엠블럼까지도 하나하나씩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인테리어 같은 경우는 거의 다 비슷해요. 지금 투도어, 포도어, 글래디에이터 모두 다 구조는 비슷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쪽을 한번 보면 개방감, 이걸 뒤에서 앉아서 한번 보고 싶네요. 뒤에서 개방감을 한번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그룸은 얼마나 나오고 개방감은 어떤지. 레그룸은 이 정도. 앞좌석을 지금 뒤로 밀었는데도 지금 무릎이 닿지는 않고요. 레그룸은 넉넉하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만 여기 바가 있기 때문에 뒷좌석에서는 이 정도의 공간감을 느낄 수 있고, 그래서 최근에 나온 차량들에 비해서 화면이 좀 작긴 하지만 뭐 그걸로 인해서 지프를 구입 안 한다, 뭐 화면이 작아서 옵션이 좀 적어서 지프를 구입 안 한다라는 분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지프는 그 외에 이 4륜구동이라든지 오프로드에 특화된 기능들이 있고 지프만의 매력이 있기 때문에 뭐 화면이 작다 이런 거는 이 차의 단점으로 작용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1층부터 3층까지 지프의 전체 라인업을 한번 다 살펴봤습니다. 전시장 내에 거의 모든 지프 라인업이 전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프 관심 있으신 분들, 지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아주 좋은 장소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이 차부터 저 차까지 다 살펴볼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차량들이 전시가 되어 있어 한 곳에서 볼 수 있다는 게 지프 안양역 시장의 매력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어서 지프 그랜드 체로키 롱 모델 시승하러 가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지프 전시장을 살펴봤고요. 지금은 지프 그랜드 체로키 롱 모델을 시승하고 있습니다. 제가 현재 시승하고 있는 지프 그랜드 체로키는 서밋 리저브 트림입니다. 오버랜드와 서밋 리저브가 있는데 오버랜드는 7인승, 서밋 리저브는 6인승 모델이고 조금 더 옵션이 많고 소재 부분에서 고급성이 강화된 모델이 서밋 리저브 트림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지금 지프 그랜드 체로키 롱 모델을 처음 타보는데요. 이 차량은 22년식 모델입니다. 22년식으로 바뀌면서 조수석 앞에 모니터가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수석 앞에 모니터가 추가되면서 HDMI 연결해서 영화라든지 영상을 플레이하는 것도 가능해졌고 온도라든지 내비게이션이라든지 여러가지 조수석 앞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미디어가 생겼다라는 게 22년식으로 바뀌면서 새롭게 변경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상품성이 강화되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뭐 파워트레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기본적인 부분들은 그대로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랜드 체로키 모델을 지금 처음 타봤는데 일단 앉았을 때 상당히 만족스럽습니다. 왜 만족스럽냐면 앉았을 때 느껴지는 고급감이라든지 신형 모델의 느낌이 너무나도 여실히 운전자에게 느껴져요. 앉았을 때 고급감을 느낄 수 있는 부분들은 일단 소재적인 부분이 고급스러운 가죽을 아주 군데군데 많이 넣어놨기 때문에 지금 핸들의 이런 느낌도 너무 좋고 이 시트도 오버랜드랑 가죽 시트가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팔레르모라는 훨씬 더 나파 가죽보다 고급스러운 가죽 시트가 적용돼 있어서 만졌을 때 느낌도 너무 좋고 이 트림 자체도 이게 호두나무 리얼 우드라고 합니다. 진짜 우드를 적용했다라고 해요. 그리고 인상적인 부분 또 한 가지는 맥킨토시 오디오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차량에서 맥킨토시를 접하는 거는
정말 어려운 일이고, 저도 지금 처음 접하는 건데 이 맥킨토시 사운드도 정말 좋지만 이 운전석에 앉았을 때 저기 있는 뭐 스피커 커버라든지 저 트위터에 맥킨토시라고 쓰여져 있는 저런 감성들, 이런 부분들, 뭐 오디오 포함해서 소재라든지, 지금 또 여기는 알칸타라로 되어 있고, 그래서 앉았을 때 사실 요 정도 세그먼트 되면 고급스러움을 정말로 많이 찾으시고 원하시잖아요. 고급스러워야 되는 가격대이기도 하고,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요 가격대에 충분히 걸맞는 고급스러운 인테리어를 가졌다, 고급스러운 소재를 가졌다라는 게 운전석에 앉았을 때 가장 먼저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내가 거의 1억 원에 달하는 금액을 주고 그에 상응하는 정말로 멋지고 매력적인 SUV를 타고 있구나라는 게 뭐 군데군데 이런 요소 눈을 어디를 둘러보더라도 아주 매력적인 요소들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여기 있는 모니터도 10.1인치가 적용되어 있는데 10.1인치보다 좀 더 커 보이는 그런 시각적인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모니터를 통해서 거의 모든 기능들을 조작할 수가 있게 되고,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지프 하면 고급스러움이랑은 조금 거리가 있는 브랜드다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이 그랜드 체로키 롱을 타보고 나서 그런 편견이 좀 깨진 것 같습니다. 전 시장에서 봤었던 모델들은 사실 인테리어가 조금 아쉽게 느껴지는 모델들도 있었는데, 그랜드 체로키 롱 같은 경우에는 풀 체인지가 되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걱정을 완전히 없애주는 인테리어 레이아웃을 가졌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모니터들도 그렇고, 물론 아날로그 버튼들도 조금 남겨져 있어요. 근데 이런 부분들은 사용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편리함을 위해서 만족스러운 부분이다 라고 생각이 들고, 디지털화가 되어야 되는 부분, 디지털화가 꼭 필요한 부분들은 디지털화가 돼 있기 때문에 디지털 화면들과 아날로그 버튼들이 아주 각각 조화를 잘 이루고 있는 그런 인테리어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지프 그랜드 체로키 롱이 운전석에 딱 앉으면 전체적으로 만족스럽다, 그리고 차가 진짜 높습니다. 차가 높고 폭이 굉장히 넓어요. 이 차의 크기가 가늠이 안 되실 수도 있는데, 일단 팰리세이드보다 더 크고 GV80보다도 더 큽니다. 제네시스 GV80보다 더 크고 더 넓기 때문에 전장만 5.2m가 넘고 휠베이스가 3m가 넘는 정말 어마어마한 크기를 가진 차량입니다. 그래서 요즘 전체적으로 다 커지잖아요. 뭐 차도 커지고 있고 뭐 휴대폰도 커지고 있고, 근데 큰 차 중에서도 더 큰 차를 원하고, 그래서 지프에서 그랜드 체로키 롱 모델이 이번에 나온 것입니다. 원래는 5인승으로 출시가 되던 모델인데 이번에 6인승과 7인승으로 더욱더 넓혀서 휠베이스랑 전장을 넓혀서 그랜드 체로키 롱이라는 모델 출시했고, 반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타보니까 왜 반응이 좋은지 알 것 같은 게, 일단 뭐 전체적인 인테리어나 뭐 이런 부분들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그랜드 체로키 롱 모델을 지금 타보니까 만족스러운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파워트레인 부분입니다. 일단 이 차량의 엔진은 3.6L V6 자연흡기 엔진이 들어가 있습니다. 요즘 보기 드문 자연흡기 엔진이 적용되어 있고, 8단 미션이 들어가 있는데 그 8단 미션이 다른 8단이 아니라 ZF 8단 트랜스미션이 결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BMW에서 범용적으로 쓰고 있는 미션이 ZF 8단 미션이고, 전 세계적으로 크게 인정받는 미션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ZF 8단 미션이 있고 IC 미션이 있는데, ZF 8단 미션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스포티하고 직결감 있는 트랜스미션으로 많은 분들이 이제 인정을 하는 그런 미션이죠. 그 미션이 들어가 있어서 지금 출력 같은 경우에는 286마력에 토크는 35.1 정도를 발휘합니다. 그래서 차가 큰데 300마력이 안 되네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차량은 V6 자연흡기 엔진이다 보니까 출력이 터보 엔진만큼 그렇게 배기량 대비 엄청 높은 건 아닙니다. 그랜드 체로키 롱이 출력이 뭐 300마력이 넘는 그런 높은 출력은 아니지만, 그래도 ZF 8단 미션이 빠르게 변속을 지원해주면서 출력적으로 부족하다라는 느낌은 크게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급가속을 했을 때 이런 급가속 반응성이 그렇게 빠르진 않습니다. 그런데 엑셀을 쭉 밟아보면 6기통 엔진의 이런 실키함, 부드러운 엔진 성능을 느끼면서 쭉 가속해주는 그런 느낌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초반부터 이렇게 쭉 후반까지 밀어주는 느낌은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근데 내가 급가속을 하게 되면 지금도 RPM을 거의 4000rpm까지 쓰고 있거든요. 이게 또 터보 엔진과의 차이점이죠. 그런데 RPM을 넓게 쓴다라는 건 운전자 입장에서는 와, RPM 끝까지 쓰네 라는 이런 감성적인 부분은 만족시킬 수 있겠지만, RPM을 좀 넓게 쓰기 때문에 연비 효율적인 부분에서 조금 걱정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ZF 8단 미션이 들어가 있긴 하지만 차량 무게도 좀 무거운 편이고 RPM 범위를 좀 더 넓게 쓰기 때문에 시내 주행을 할 때는 되도록이면 좀 엑셀을 부드럽게 지그시 밟는 걸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렸듯 전장이 5.2m가 넘습니다. 5.2m면 정말 엄청 큰 거예요. SUV 중에서도 진짜 큰 SUV인데 5.2m라는 크기가 이 체감이 되지 않을 정도로 핸들링이라든지 내가 차선을 변경할 때, 유턴을 할 때, 코너를 돌아 나갈 때 차의 거동 성능이 상당히 뛰어나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프가 SUV를 잘 만드는 건 알았지만 이렇게 큰 차에 운동 성능
걸 이렇게까지도 잘 뽑아내는 브랜드구나 라는 건 지금 그랜드 체로키 롱 모델을 타보면서 감탄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도 이제 방지턱이 많은 구간과 코너링 구간을 시승해 볼 예정인데요. 이 차량에는 기본적으로 에어 서스펜션이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오버랜드, 서밋 리저브 두 트림 모두 다 에어 서스펜션이 기본으로 탑재가 되어 있고 쿼드라 리프트 시스템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최저에서 최고까지 무려 21cm까지도 이 서스펜션을 높이고 낮출 수가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로 오프로드를 가시는 분들은 많이 없으시겠지만 오프로드에도 특화가 되어 있는 모델이 바로 이 그랜드 체로키 롱 모델입니다. 그래서 드라이브 모드가 현재는 오토예요. 오토가 있는데 스포츠가 있고 스노우, 샌드, 머드, 락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드라이브 모드를 지원하기 때문에 오프로드 같은 경우에도 차고를 최대 27cm까지 높여서 이 모드에 따라서 주행하시면 이 그랜드 체로키 롱으로도 충분한 오프로드 성능을 느끼실 수가 있고 온로드에서 타기에도 지금 방지턱을 넘어가는데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방지턱 지금 넘어가면 엄청 부드럽습니다. 제가 이 차에 대해서 그렇게 큰 기대를 안 해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지금 한 번 더 넘어볼게요. 방지턱 넘어올 때 이게 카메라에서도 느껴지는지 모르겠지만 진짜로 부드럽게 넘어갑니다. 사실 이 정도 크기에서, 그리고 지프라는 브랜드는 사실 뭐 랭글러라든지 이런 모델들로 대표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드러운 승차감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와, 이번에 방지턱 넘어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연달아서 방지턱이 있는 구간인데 한 번 더 넘어볼게요. 지금 30km로 넘었는데 진짜 부드럽게 넘습니다. 지금은 오토로 넘었는데 요런 방지턱 넘을 때 만족감은 아마 남녀노소, 특히나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 특히나 이 그랜드 체로키 롱 모델 보시는 분들은 보통 40대 이상 분들이 많이 보시는데 그런 분들이 충분히 괜찮다, 만족을 느낄 정도의 그런 서스펜션인 것 같아요. 편안함에 있어서는 충분히 편안하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요 방지턱 넘어가는 능력은 진짜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넘어가 볼게요. 여기 또 방지턱이 있기 때문에 방지턱을 찾아다니면서 넘게 되는 그런 SUV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마냥 부드러운 건 아닙니다. 되게 좀 탄탄한 느낌을 가지고 있어서 오토 모드인데도 막 그렇게 막 좌우로 흔들린다든지, 제가 이번에 약간 비틀어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도 카메라에서 깔끔하게 넘어가는 게 느껴지는지 모르겠지만 이번에도 살짝 사선으로 넘어가 볼게요. 사선으로 넘어갔을 때도 전혀 흔들림 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은 언덕 구간에 코너링을 한번 타볼 텐데요. 이 차량의 길이가 진짜 길잖아요. 그래서 코너링을 한번 꼭 타보고 싶었습니다. 이 차량의 코너링은 어떨지. 근데 지금 언덕길을 올라가고 있는데 RPM을 또 3500rpm 이상까지 이렇게 올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언덕길에서는 RPM이 쭉쭉 올라갑니다. 지금 코너를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랜드 체로키 롱 모델, 전장이 5.2m가 넘는 모델로 이렇게 돌아보면 핸들링도 굉장히 놀랍습니다. 핸들링이 엄청 뭐랄까 약간 딱딱 체결되어 있는 그런 느낌? 그래서 쫀득하게 돌아나가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이 정도 크기의 SUV에서 느끼기 힘든, 원래 SUV 하면은 약간 핸들이 헐렁하다고 해야 되나? 그렇게 느껴지는 SUV들이 많이 있거든요. 약간 유격이 있는 것처럼 내가 요만큼을 돌렸음에도 그만큼이 안 돌아가는 차량들이 있는데 그랜드 체로키 롱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핸들을 내가 딱 정말 돌린 만큼 큰 차가 이렇게 너무나도 매끄럽고 유연하게 코너링을 돌아 나가 줍니다. 이런 분들은 지프가 완전 의외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은 오토로 주행했거든요. 근데 스포츠로 한번 바꿔볼게요. 스포츠로 바꿨을 때 엑셀 반응부터가 일단 달라지고 RPM 사용 범위가 일단 3000rpm 이상을 계속 선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엑셀 음닥성이 빨라지고 핸들도 훨씬 더 묵직해지고 좀 쫀쫀해진 느낌이, 아까도 쫀쫀했는데 아까보다 더 쫀쫀해진 느낌입니다. 캐릭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제가 느끼기에 아까 오토랑은 또 다른 성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완전 의외예요. 탈 때마다 지금 타는 내내 계속 의외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데, 이 큰 차로 지금 코너 거의 헤어핀 수준인데 이 코너 매끄럽게 지나가는 게 지금 방지턱 아까 오토랑은 또 완전 완전 쫀쫀하게 넘어갑니다. 방지턱을. 스포츠 모드랑 궁합이 굉장히 좋은데요. 이 그랜드 체로키 롱이랑 지금 방지턱을 좀 빠르게, 지금 내리막이라 55km로 넘었는데 그냥 엄청 그냥 딱 이렇게 넘어가는, 요런 뭐 쫄깃하게 넘어간다고 해야 되나? 방지턱을 되게 쫀쫀함을 넘어서서 지금 방지턱 이렇게
지금 요게 카메라로 표현이 안 될 것 같은데, 와, 이 방지턱 넘어가는 느낌이 너무나 좋습니다. 특히 아까 오토도 괜찮은데 스포츠로 바꾸니까 이 댐핑 압력을 좀 더 탄탄하게 조여주면서 와, 이 넘어가는 이 느낌이 너무나 좋습니다. 그래서 스포츠 모드에서 코너링이랑 방지턱이 상당히 인상적이었는데, 지금 직선 가속 능력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보다는 이 ZF 8단 미션이랑 궁합이 상당히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아까보다 서스펜션이 훨씬 더 탄탄해지면서 고속주행 안정성이 더욱더 강화된 듯한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훨씬 더 유동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 도로 상황에 맞춰서 아까 오토 모드와는 좀 더 다른 느낌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좀 전에 이 범프 같은 약간의 언덕을 만났을 때도 바로 차체를 유지해주는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약간 고속에서 코너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속 코너에서의 느낌은 어떨지. 네. 근데 요 RPM 올라가면서 소리가 나잖아요. RPM 올라가면서 이 소리를 소음으로 느끼시는 분들도 계시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저처럼 차를 너무 좋아해서 이런 느낌을 감성으로 커버할 수 있으신 분들은 괜찮겠지만, 요게 좀 거슬린다, 좀 RPM을 올림에 따라서 이 소리가 나는 게 나는 소음으로 느껴진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조금 아쉽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엔 오토로 바꿔서 그랜드 체로키 롱 모델의 반자율 주행을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핸들 오른편에 이 버튼들을 통해서 사용할 수가 있게 되고요. 핸들 조향과 차선 유지 모두 다 지원을 하게 됩니다. 바로 사용해 보도록 할게요. 핸들 조향을 켰고 세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80km 속도 구간이기 때문에 80km로 지금 세팅을 했고요. 지금 핸들과 엑셀, 브레이크 모두 손을 떼보도록 하겠습니다. 발도 뗐고요. 그랜드 체로키 롱에게 운전을 지금 맡기고 있습니다. 근데 특이한 점은 핸들에서 손을 떼자마자 바로 핸들을 잡으라는 경고가 뜨게 됩니다. 그래서 핸들을 제가 잡아볼게요. 잡고 1, 2, 2초 지나니까 바로 잡으라고 경고가 뜹니다. 그리고 계속 안 잡고 있으면 핸들을 잡으시오 라고 아예 경고가 뜨게 돼요. 여기까지가 한 10초, 15초 정도 걸리는 것 같은데, 그래서 핸들 유지 시간이 굉장히 짧습니다. 그래서 핸들을 잡으면 계속해서 유지가 되긴 하는데 그 핸들의 조향이 지속이 되는 시간이 상당히 짧다. 손 떼자마자 거의 2초, 3초 만에 핸들을 잡으라고 나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뭐 안 되는 건 아니에요. 핸들 조향이 안 되는 건 아닌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주 핸들 조향 잘해주고 있죠. 그래서 오늘 지프 그랜드 체로키 롱을 직접 타보니까 생각보다 의외여서 놀랐던 부분이 너무나도 많았던 차량인 것 같습니다. 기대를 크게 안 하고 타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생각보다 뭐 주행 성능, 핸들링, 코너링, 이 차량의 덩치, 이 차의 세그먼트를 봤을 때 주행 성능에서 놀랐던 부분들이 있었고, 지프라는 브랜드에서 제가 가지고 있었던 고급스럽지 않다, 뭐 이런 하이테크한 느낌이 없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그랜드 체로키 롱을 타보니까 맥킨토시 오디오도 들어가 있고 여기는 다 터치스크린 디스플레이도 상당히 멋스럽게 들어가 있고 이런 소재라든지 그랜드 체로키가 풀체인지가 되면서 조금 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상품성을 충분히 갖췄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옵션적으로 봤을 때 통풍 시트는 물론이고요. 서라운드 뷰 카메라도 들어가 있고 fem캠이라는 게 있는데 앞좌석 여기 모니터에서 여기 뒤에 또 카메라가 달려 있거든요. 그래서 2열과 3열 승객의 상태를 모니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태웠을 때 아이들이 뭐 자고 있는지 잘 있는지를 여기 앞에 있는 모니터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이트 뷰 어시스트까지도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야간에 뭐 갑작스럽게 야생동물이 나온다든지 보행자를 미처 확인하지 못한다든지 라고 했을 때 야간 운전에 있어서도 조금 더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게끔, 보통 그런 나이트 뷰 어시스트 같은 경우에는 뭐 벤츠 마이바흐에 적용되어 있는 그런 옵션 사양인데 그랜드 체로키 롱에도 현재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2년식으로 오면서 조수석 앞에 모니터가 생긴 부분도 동급 SUV 중에서는 쉽게 찾아볼 수가 없는 그런 옵션이기도 하니까요. 옵션적인 부분은 미국 차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잘 갖춰져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카페를 찾아보니까 이 그랜드 체로키 롱이랑 제네시스 GV80이랑도 많이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가격적으로 봤을 때는 뭐 오버랜드 트림으로 보면 약간 엇비슷한데 이 서밋 리저브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비싸긴 합니다. 근데 또 제네시스 GV80 6인승 풀옵션 정도 금액이 또 요 정도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브랜드적인 부분이라든지 옵션이라든지 4륜구동의 그런 기술력으로 봤을 때 지프 그랜드 체로키가 결코 비싼 금액은 아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1억이 안 되는 금액에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서밋 리저브 같은 경우에는 GV80 대비했을 때 뭐 고급감이라든지 실내 인테리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크게 밀린다라는 느낌은 전혀 없습니다.
있습니다. 제가 SUV를 만약에 산다면 이 차를 고려해 봐야겠다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직접 타보니까 상당히 매력적인 특징을 많이 가지고 있는 차량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스포츠로 바꾸면 이 차는 스포츠랑 궁합이 진짜 잘 맞는 것 같아요. 스포츠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RPM 쭉 올리면서 RPM 쭉 밟아볼까요? 와, 이 RPM 쭉 끌어다 쓰는 느낌이 와 진짜 좋습니다. 근데 이거를 물론 좀 시끄럽다라고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근데 그렇다면 평소에는 오토로 타시고 혼자 타실 때 이렇게 스포츠로 타시면 와, 이게 이 정도 크기와 이 정도 덩치에서 나오는 느낌이 아닌데 와, RPM을 지금 6000rpm까지 쓰고 있습니다. 와 이게 패들 시프트도 있기 때문에 내가 변속 타이밍을 조절할 수도 있거든요. 쭉 밟아 쓰다가 변속해주고 쭉 밟아 쓰다가 변속해주고 이렇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운전해보면 실제로 진짜 이 5.2m라는 길이감이 안 느껴집니다. 운전자에게 와, 이 차가 그렇게 긴 차였나? 내려서 보면 확실히 크다라는 게 느껴지지만 운전석에 앉아보면 와, 이 차의 거동 성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만드는 그런 세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프가 이렇게 큰 차를 이렇게 좀 기민하게 만들 수도 있구나라는 걸 지금 여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룸미러 같은 경우에는 이 클리어 사이트 룸미러도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후방 시야를 확보할 수 있게끔 뒤에 짐을 실었을 때 혹은 사람이 탑승했을 때 안 보일 수가 있으니까 카메라를 통해서 후방 시야도 이렇게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파노라마 썬루프도 너무나도 크게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옵션적인 부분에서도 매력적인 부분이고, 안전 사양들 같은 경우에도 뭐 전방 충돌 방지 어시스트, 사각지대 어시스트, 사이드미러도 엄청 커요. 사이드미러도 크기 때문에 이런 부분 전반적으로 좀 큰 걸 좋아하시는 분들, 큰 SUV 고려하시는 분들은 지프 그랜드 체로키 롱 모델도 꼭 한번 고려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지프 그랜드 체로키 롱에 대한 시승기를 전달 드렸고요. 이어서 지프 그랜드 체로키 롱의 익스테리어와 인테리어 그리고 실내 공간 2열과 3열 공간에 대한 리뷰도 준비되어 있고, 그리고 뭐 실내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에 대한 리뷰도 제가 낱낱이 상세히 전달드릴 예정이니까요. 아직 자동차 읽어준 남자 구독 안 하신 분들께서는 구독 한 번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멋진 지프 그랜드 체로키 롱 모델 시승할 수 있게 기회 주신 KCC 네트워크스 지프 안양전 시장께 감사 인사를 전하면서 오늘 리뷰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안양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지프 매장 새롭게 오픈했으니까요. 지프 안양전 시장 한번 방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이상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